최근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북한과 중국 국경을 무단으로 넘나들면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발언한 것인데요. 이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던 내용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확인해 준 것입니다. 심지어 북한이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특수부대까지 투입해 중국과의 국경 1km에서 2km의 접경지역 출입을 통제하는 완충지대까지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북한의 조치는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 폐쇄 차원인데요. 밀수품 수요가 늘면서 북한 당국이 통제에 나섰고 무단 접근 시 사살도 불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 전문 매체들이 북중 접경 지역에 무단 접근 시 사살한다는 포고문이 발표되었다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를 공개적으로 확인해준 셈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봤을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이은 악재로 심각한 경제난에 빠진 북한이 중국과의 교류를 일부 트고 은밀한 방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대남 공세를 펼 즈음 중국 코로나로 꽉 막혔던 북중 교류가 일부 활발해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신암록강 대교에 물자를 싣고 오가는 트럭들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에서 북한은 중국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의 하나인데요. 중국도 미국과의 패권 다툼 국면에서 북한을 확실하게 자기 편으로 잡아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 정권 수립 72주년 기념일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국의 조치는 중국이 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의 국제사회 제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과 오랜 세월 쌓아온 양국 간 불신으로 관계가 소원해졌지만 미중 사이에서 한 국가라도 더 편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중국 국경지대 통제는 코로나19가 이미 유입되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또한 지난 3월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와 한 통화에서 북한이 코로나19에 호되게 당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시에도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코로나에 두들겨 맞고 있고 북한 역시 크게 확산하고 있어 큰 문제라고 전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올 상반기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의약품과 식자재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현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도 코로나 사태로 큰 피해를 입고 있을 것이라는 각계의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공개한 2020년 상반기 북한 중국 무역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이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지난 1월 22일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요 식자재와 의약품의 수입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또한 지난달 중앙위원회 정무국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봉쇄된 개성시를 특별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국경지대에서의 사살 명령까지 내려온 것을 보면 코로나19는 다른 국가에 비해 외부와의 왕래가 현저히 적은 북한조차 뚫고 들어가 확산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에서는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전 주민이 노동당을 중심으로 철통같이 뭉쳐야 한다는 일편단심을 호소했습니다. 노동당 기간지 노동신문은 우리 공화국의 위력과 불패성의 원천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오늘 우리의 앞길에는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사이고 있다. 일편단심은 우리 국가의 존립을 굳건히 담보하는 최강의 무기다. 현 난국을 극복할 방법은 인민이 단결하는 것뿐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 세계에서 자기를 지킬 힘이 없는 나라는 제국주의자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 돼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으로부터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억척같이 수호할 수 있는 최강의 힘이 바로 당과 대중의 일편단심이다. 나라의 부강 번영을 이룩해 나가는 길은 결코 탄탄대로가 아니다. 그러나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단결과 전통과 정신을 꿋꿋이 계승해 나가는 우리 인민에게는 극복 못할 난간이 있을 수 없다고 독려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북한이 중국의 편에 서자 미국 대선 직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여부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7년 말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10월 외부 위협을 억제하고 자위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극성 3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핵과 무기 실험을 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국가정보원 북한 정보 담당관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또 다른 요소는 추가 무기 시험이 아마도 시간 문제라는 점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더는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히고 신형 전략무기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한 점 등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북극성 3형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의 시험 발사 준비를 암시하는 활동이 포착되었다는 주장이 또 나왔는데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조지프 데미오데즈 선임연구원은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너머에 북한 현지 위성사진을 분석한 글을 올렸습니다. 위성사진 분석에 보면 신포조선소에서 선박 보안구역 안이나 인근 활동이 계속 포착된다는 것입니다. 데미오데즈 연구원은 보안구역 내 정박한 여러 척의 선박 중 하나가 기존의 수중발사 시험용 바지선을 끌어낼 때 사용된 예인선과 유사하다며 시험 준비를 암시하는 활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데미오데즈 연구원은 북극성 3형 실험은 북한이 지난 1년간 탄도미사일과 SLBM 개발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추측을 뒷받침할 것이며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전후로 이러한 새로운 능력을 입증할 계획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에 대한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중 갈등에서 중국의 편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호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연일 북한 김정은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언급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건강하다, 절대 그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월 김 위원장의 장기간 잠행 이후 그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가운데 정보당국으로부터 김 위원장의 건강을 확신할 수 있는 정보를 취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롭게 발간되는 우드워드의 경로에서는 김 위원장에 대해 영리함을 훨씬 뛰어넘는 사람이라며 치켜세웠고 핵무기를 너무 사랑해서 할 수 없는 집처럼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드워드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집을 사랑하는 누군가와 정말로 비슷하다. 그들은 이것을 팔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말은 이렇게 해도 북한과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는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필리핀 남동쪽에 위치한 태평양의 섬나라 팔라우가 미국의 미사일 기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팔라우는 휴양지입니다. 미국의 안보상 자유연합협력을 맺고 있지만 그간 미 국방장관의 방문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최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팔라우를 방문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팔라우 대통령과 광료들을 만났으며 지역 안보 현안 및 우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자유연합 협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라우는 실제로 대만과 공식 외교관계가 있는 15개국 중 하나입니다. 이는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실제로 중국은 2018년 중국인의 팔라우 여행을 사실상 금지했는데요. 이는 대만과의 관계를 끊고 중국 쪽으로 이동하라는 중국의 협박에 가까운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팔라우는 미국이 작년 중거리 핵전력 조약 탈퇴 이후 중국을 겨냥해 아시아 배치를 공언한 중거리 미사일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북한을 둘러싸고 우호적인 듯 위협적인 국제사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코로나가 진짜 무서운 게 북한까지도 뚫어버리네요. 국경지대에서 사살 명령까지 내려왔다는데 방역 대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정말 엄격하다 못해 살벌합니다. 우리나라도 점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민 여러분의 단결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겠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또 확진자 확 늘어나잖아요. 확진자 겨우겨우 줄여놨는데 또 집회같이 밀접 접촉 심한 모임은 자발적으로 자제해서 적은 확진자 수를 유지해야겠습니다. 의료진 여러분이랑 질병관리청 관계자 여러분들 벌써 반년 이상 초비상사태로 근무 중이신데요.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주기 위해 밀접 접촉 꼭 피해주세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6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해 소집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한 말이다. 시 주석은 이날 코로나19는 국경을 따지지 않는다. 우리는 공동의 적과 싸우고 있다며 중국은 모범사례 공유, 공동 백신, 치료제 개발, 도움이 필요한 국가 지원 등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힘든 국가를 중국이 돕겠다고 세계 정상 앞에서 천명한 것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 주석과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G20 화상회의를 언급했다. 그는 대단한 일치가 있었고 아주 멋진 회의였다. 20개국 모두가 극복을 위한 엄청난 정신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며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세계 파트너 및 친구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처럼 다른 국가를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말은 없었다. 코로나 위기를 패권 역전 기회로. 중국의 기대가 아니다. 미국 내에서 불거지는 우려 섞인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이 예전에 보여온 전통적 리더십이 사라지고 있다. 이 틈을 중국이 비집고 들어오고 있다. G20 화상회의가 끝난 직후인 27일 미 워싱턴 포스트가 쓴 기사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위기의 시기를 이끌어왔다. 지금은 자기 고립을 실행 중이란 제목이다. WP는 미국의 라이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심한 다른 나라에 지원의 질서차를 보인다며 이때 미국은 국내 바이러스 봉쇄에 매달린 채 코로나19로 촉발된 지정학적 주도권 다툼에서 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WP 분석은 이렇다.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코로나19 위기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하고 힘 있는 나라인 미국이다. 정작 미국은 다른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자기 고립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26일 G20 화상회의에서도 그랬다. 트럼프 대통령의 G20 화상회의 발언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다. 이날 G20 정상들은 이날 5조 달러의 기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백신 개발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다. WP는 하지만 정작 미국은 어느 정도 규모를 기여할지에 대해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이 중국이 움직였다. 자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자 마스크 등 의료 장비를 전방위적으로 원조해주고 있다. 나라도 가리지 않는다. 러자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26일 현재까지 83개국에 진단키트와 마스크 등 의료 장비를 지원했고 세계보건기구에 2천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며 중국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이들을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심지어 미국도 포함되어 있다.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세르비아 등 7개국에는 의료 인력까지 파견했다. 중국의 코로나 원조를 받지 않은 나라를 꼽는 게 쉬울 정도다. 코로나에 휘청한 미국 내 앞가림도 바빠. 원조의 원조는 사실 미국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체제가 굳어지자 미국은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원조를 해왔다. 최근까지도 해왔다. 소련이 붕괴한 1990년대 이후 미국이 전 세계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다. 라지브 샤 전 미국지 개발처 처장의 분석이다. USAID는 미국의 해외 원조 담당 기관이다. 샤 전 처장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당시 자원과 전문 지식,
기술 능력 등에서 국제 공조를 이끌며 세계 위상을 굳혔다며 현재 모습은 그때와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미 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후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에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겹치며 국제적 공백 상태가 만들어졌다며 이 틈을 중국이 메우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 혼란을 수습하기에 급급하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 초기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미국은 큰 문제가 없다고만 했다며 이로 인해 미 당국자들은 코로나 대응에서 균열 양상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 미스가 이를 키웠다는 것이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9일 기준 13만 명을 넘어 독보적 1위다. 토피크라 힘유 아메리카 기구 연구원은 현재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앙이 돼버렸다고 평가한다. 중국 코로나 외교로 우리가 미국 대한 혈안. 이는 과학과 기술 분야의 세계 리더라는 미국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있다. 다른 나라를 이끌기는커녕 내부 단속도 못하면서 중국 등 라이벌 국가에 조롱의 빌미를 줬다. 영국 싱크탱크인 왕립학리안보 연구소의 엘리자베스 프로 선임 연구원은 국제적 위기 때마다 미국이 조타수 역할을 해 다른 나라가 리더십에 의지했지만 지금은 어떠한 나라도 미국에 기대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의 코로나 원조 바람은 지능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라이벌의 변화를 재빠르게 감지한 뒤 나서고 있는 셈이다. 미 싱크탱크 신미국 안보센터의 엘리 라테너 연구원은 지난 2008년 중국 지도자들은 세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영향력 쇠퇴를 체감했는데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같은 걸 느끼고 있다며 글로벌 주도권을 잡기 위해 프로파간다를 급격히 늘리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존 브레넌 전 미중앙정보국 국장은 중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자신들이 미국의 대안이라는 점을 알릴 기회라 본다고 평가했다. 중정부 체제 칭찬해야 지원받아. 승패는 아직 나지 않았다. 미중 주도권 싸움은 아직 알 수 없다. 중국의 마스크 외교는 의심받고 있다. 유럽은 중국을 깨름직하게 여긴다. 마스크 입장, 진단키트 한계가 절실한 와중에 지원이 고맙긴 하다. 하지만 정치, 경제적 의도가 있다는 우려를 지우지 못한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23일 중국이 의료 물자를 베푸는 관용의 정착을 이용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투쟁을 벌이고 있음을 유럽 각국이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의 마르친 프리지호드니아크의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인터뷰는 조금 더 구체적이다. 그는 중부나 동부 유럽 국가가 중국의 의료 물자를 받기 위해선 조건이 붙는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와 직접 접촉해야 하고 감사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 국가는 현명한 지도자와 성공적인 정치 체제로 중국이 신종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중국식 화법을 구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유럽 분열을 노린다는 우려도 있다. 코로나 원조 중 시진핑 주석은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 서방 각국 지도자와 전화통화를 가졌다. 하지만 유럽연합 수장인 폰데어 라이언 집행위원장과의 통화는 리커창 총리에게 넘겼다. 중국이 유럽 각국을 개별 격파하는 전략을 쓴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산 의료 물품에 대한 불신도 있다. 28일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에서 수입한 마스크 60만 개를 리콜 조치했다. 품질 기준을 만족하게 하지 못한 탓이다. 리콜 대상이 된 마스크는 얼굴에 제대로 밀착이 되지 않거나 필터가 불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에서도 중국 선전 바이오이지 바이오테크놀로지사에서 수입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정확도가 30%에도 못 미쳐 업체의 제품 교체를 요청한 바 있다. 백신 개발이 미중 경쟁의 최종전일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은 잦아들었다지만 중국은 경제 코로나 리스크에 떤다. 중국 집권층은 경제 성장에 항상 목마르고 그러므로 수출은 여전히 중요하다. 세계의 공장 중국의 위력은 글로벌 시장이 활발해야 발휘된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부소장은 코로나19는 중국이 경기 침체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줬다며 중국은 세계 경제 없인 성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세계 혼란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은 방어 수단일 뿐이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만이 세계 경제 회복의 최종 답안이다. 미 NBC가 궁극적으로 미중의 경쟁은 두 나라 중 하나가 백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는지에 달렸다고 말하는 이유다.
누가 뭐래도 세계 의학계의 강자이자 표준은 미 식품의약국이 있는 미국이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개발을 의료 전쟁이라 표현하며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기득권을 이겨낼 수 있을까? 중국 뜻밖의 상황 3전체가 흰 묘비로 뒤덮. 코로나19 재난제인 중국 우한의 시내 통행이 25일 재개됐다. 도시 간 이동은 4월 8일부터 가능하지만 우한의 활동 재개는 그 자체로 중국의 코로나 전쟁 승리로 보장됐다. 하지만 최대 피해자인 우한의 사망자 수는 2,538명에 이른다. 최소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까운 가족을 잃은 고통을 겪고 있는 셈이다. 누적 확진자 5만 6명 중 4만여 명이 완치됐지만 신체적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우한의 인구는 1,018만 명으로 서울과 비슷하다. 본지는 27일 우한 시민 펑칭씨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펑씨는 가족 전체가 지난 1월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다. 본인과 부모, 남동생, 남편과 시부모까지 7명이다. 다행히 사망한 사람은 없지만 코로나19의 후유증은 길고 심각했다. 감염의 시작은 1월 22일 어머니가 발목 골절로 우한 제3병원에 입원하면서였다. 춘제를 하루 앞두고 사돈이 다치자 시댁 식구까지 모두 병문안을 왔다. 입원실은 11층이었고 호흡기 내과는 19에서 20층에 있었다.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공용이었다는 점이다. 펑씨는 아파지고 나서 알았다. 엘리베이터에 기침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했다. 우한 붕세 하루 전날이었다. 사흘 뒤 어머니는 변했고 이후 가족들이 하나둘씩 아프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제일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다.